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저희 첫째 언니가 요즘 유튜브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다른 엄청난 사연들도 많지만 저랑 같은 사연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번 재미삼아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작성해봅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저 허구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현실에서는 더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저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딸부잣집 막내딸입니다. 첫째 언니는 45살, 둘째 언니 43살이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언니들이랑 투닥거리면서 싸우면서 지냈기보다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남편과는 회사에서 만나서 사내 커플로 지내다가 결혼했고요. 3살 연상입니다. 남편은 홀시모에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결혼 후에는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저는 지점을 옮겼고 남편은 저와 같이 있었던 지점에서 계속 근무를 했어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시는데 잘 되는 편이고 엄마도 동네에서 카페하고 계시는데 신규 유입 손님도 많고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자랐어요. 그리고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 역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웬만하면 다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넉넉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덕분에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시댁은 시부가 남편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일찍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며 지냈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반대가 심하긴 했어요. 특히 언니들이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라 겨우겨우 잘 설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 지원받은 것 없이 저희 집 도움만으로 결혼했고요.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은 말만 하면 언니들이 사다 주거나 언니들 갖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 등을 많이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명품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을 많이 부러워했었죠.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던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을 메고 나가려고 옷방을 뒤졌는데 그 가방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주 매는 가방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가방이라 늘 두던 곳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여보, 여기에 있던 내 가방 혹시 다른 곳에 치웠어? 무슨 가방? 나 예전에 첫째 언니가 생일 때 사줬던 샤넬 가방, 작은 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남편이 자기 물건 정리하다가 다른 쪽으로 치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이상하다. 항상 여기에 뒀는데.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건데. 다른 가방 들고 가면 안 돼? 친구 결혼식 늦겠는데?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빨리 가자. 아무리 뒤져도 가방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영 찜찜했지만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늦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다녀온 이후 찾던 가방에 대해 또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한 번은 남편이랑 주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신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아끼던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도 덤벙거리는 성격이라 다른 보석함에 뒀나? 서랍에 넣어놨나? 하고 열심히 뒤져보는데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지난번 안 보였던 샤넬 가방이 생각나서 가방도 찾아봤습니다. 역시 샤넬 가방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전부 꺼내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반지, 지갑, 가방, 원피스까지 없더라고요. 제가 제 물건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 아니라 전혀 몰랐어요. 아니, 분명 결혼할 때 하나하나 다 챙겨왔는데 신혼집에 오니까 없어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가족들, 시모, 가끔 시누이, 그리고 내 친구들 가끔 옵니다. 집에 있는 거 가져가라고 하면 했지 우리 가족들이 가져갔을 리는 없고 가져간다 해도 저한테 말을 하고 가져갔을 거예요. 친구들은 와봤자 커피 간단히 마시고 가는 것뿐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시모랑 시누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옷방을 뒤지고 난리가 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안 나가? 옷방은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 여보, 내 물건들이 없어졌어. 물건들이 없어져? 뭐가? 없어질 게 있어? 너무 많이 없어졌어. 전에 결혼식 때 가져가려고 했던 샤넬 가방 아직까지 안 보이고, 그리고 엄마가 나 성년의 날에 사줬던 목걸이도 없어졌어. 자꾸 물건이 없는 게 이상해서 뒤져봤는데 반지도 없고, 요즘 안 가지고 다녔던 지갑도 없고, 심지어 원피스까지 없다니까? 물건들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겠어?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정리해서 정리한 곳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없어질 일이야? 처가댁에 두고 오고 생각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란 말이야. 분명 다 챙겨왔다고. 이상하잖아. 내가 아무리 물건들을 잘 못 챙기는 성격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없어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다는 거야? 도둑이 들었으면 내 물건 몇 개만 없어졌겠어? 다른 것들도 없어졌겠지. 왜 내 물건만 없어졌겠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너 말이 좀 그렇다? 뭐가 그래? 오빠 반응이 더 이상하다. 여보도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봐. 왜 반응이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 내 물건만 없어졌잖아. 오빠 물건 없어진 거 있어? 아니, 지금 말이 뭔가 좀 그렇잖아.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집에서 가져갔다는 거야? 혹시나 해서 살짝 한번 찔러봤는데 반응을 보니 진짜 시모랑 시누이가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가씨, 내 물건 엄청 부러워하는 거 여보도 알지? 너 지금 우리 가족 도둑 취급하는 거야? 네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안 보이는 물건들 왜 엄한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 다시 제대로 찾아봐. 몇 군데 보고 없어졌다고 의심을 해? 나 뒤집어 씌운 적 없어. 내 물건만 없어진 게 이상하다고 했을 뿐인데 괜히 펄쩍 뛰는 건 오빠잖아.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아가씨가 내 물건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뭐? 증거 있어? 증거나 있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러워한다고 다 훔쳐가? 진짜 이상하다, 오빠. 나도 혹시 설마 했는데 오빠 반응 보니 괜히 더 의심 가네? 진짜 가져간 거 아니야? 그만해라, 진짜. 가져간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대보라며 어찌나 소리를 치던지. 가져갔다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으니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화나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는 건 맞으니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남편이랑 있기 싫어서 둘째 언니랑 점심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둘째 언니랑 영등포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언니도 시간 되면 이쪽으로 넘어와. 저녁 같이 먹자. 윤지야, 나 지금 너네 시누이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 근데 그게 너무 낯이 익는 것들인 거야. 내가 너 생일 때 사준 샤넬 가방도 똑같던데? 그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그리고 내가 전에 너한테 준 원피스랑 똑같은 것도 입고 있던데? 뭐?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신우가 가져갔었네, 내 물건들. 언니, 거기 어디야? 여기 결혼식장이야. 영등포에서 가까워. 너네 신우도 지금 결혼식 온 것 같은데? 지금 식 구경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 거기 주소 찍어줘.
나 지금 당장 갈게. 마침 신우가 있는 곳이 제가 있었던 곳 근처 웨딩홀이더라고요. 둘째 언니랑 택시 타고 바로 그 웨딩홀을 갔습니다. 제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첫째 언니와 만나서 신우가 들어갔다던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분명했고 입고 있는 원피스와 가방 모두 제 물건이 확실했습니다. 샤넬 가방은 특히 요즘 구하기 힘든 제품이고 원피스도 언니가 해외여행할 때 아울렛에서 산 거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거든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 물건들로 풀착장한 신우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장 가서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들어가는 신우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외쳤던 증거를 바로 눈앞에서 확인했고 사진까지 찍었으니 할 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발까지 체크 안 했는데 제 구두도 신고 있더라고요. 명품이라고는 제가 결혼할 때 선물해준 구찌 가방밖에 없었는데 아주 치장이란 치장을 다하고 가증스럽게 자기 거인 양 입고 다니는 신우가 뻔뻔스럽더라고요. 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남편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네가 말한 증거 보낸다고 하면서요. 사진을 확인한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단하다. 너 지연이 미행까지 했니? 증거 있냐고 물어봤지? 그래서 증거 남기려고 사진 찍었어. 사진 잘 봤지?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아니, 너도 진짜 할 일이 참 없다. 너는 시간도 참 많다. 오빠, 이럴 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미행한 거 아니고 마침 신우 결혼식 참석했던 식장에서 우리 첫째 언니 지인도 결혼을 했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적당히 해야지, 어? 뭘 적당히 해. 난 모르는 일이야. 끊어. 왜 나한테 난리야, 짜증나게. 증거를 가져오래서 증거를 가져다 줬더니 또 모르는 일이라고 끊더라고요. 화가 나서 신우한테도 사진을 보내고 바로 전화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제가 보낸 사진 봤죠? 아니요, 못 봤는데요. 왜요? 아가씨, 제 옷이랑 가방 언제 가져간 거예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가져다가 쓰면 안 되죠. 무슨 소리예요? 다 제 건데. 중고거래에서 산 거예요. 증거 있어요? 아, 오빠나 동생이나 그놈의 증거 타령은 진짜. 그럼 중고거래한 내역 보여줘요. 아가씨가 샀다는 증거 보여주라고요. 내가 왜 언니한테 그런 것까지 보여줘야 해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저 지금 친구들이랑 있으니 끊을게요. 가족은 역시 닮을 수밖에 없다고 했나요? 남매끼리 생각하는 것도 참 비슷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언니가 저를 진정시켜줬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네. 그럼 제대로 알려줘야지.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내 물건인데 어떻게 해야 해? 뭐 지문검사라도 요청해야 하나?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없었던 명품이 뿅 하고 나타나. 그리고 국내에서 구하기도 힘든 걸 중고거래에서 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일단 언니랑 근처 육아용품점이나 애견용품점에 가자. 엥? 거기는 갑자기 왜? 요즘 홈 CCTV라고 잘 되어 있거든? 오늘 하나 사서 집에 들어가고 제부 몰래 설치해. 그리고 제대로 터는 장면을 증거로 담는 거지. 발뺌 못하게. 오, 그런 게 있어? 녹화되는 거야? 음성도 나오나? 요즘 되게 잘 돼 있다고 들었어. 첫째 언니도 애들 어릴 때 그거 집에 설치해두고 집안일하고 그랬잖아. 아, 그렇네. 좋은 생각이야. 주변에 어디 괜찮은 데 있나 검색해볼게. 둘째 언니의 조언으로 당일 홈 CCTV 2개를 구매해서 집에 왔어요. 들어오는 장면부터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집 밖 복도 쪽에 하나, 옷방 쪽에 하나,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인테리어 소품들로 가려놨어요. 아주 감쪽같이 숨겨서 남편도 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신우 도둑질 사건으로 남편이랑은 대화하기가 싫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집에서 서로 잠만 자다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알아서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단 신우의 도둑질 장면을 제대로 잡으려면 신우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거실에 있는 날 둘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남편도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전화를 했죠. 언니 뭐해? 아니, 나 이번에 옷장 정리하니까 집에 있는 안 쓰는 가방들이나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 나도 어차피 쓰는 것만 쓰니까 이걸 엄마를 다시 줄까? 아니면 언니 뭐 쓸 거 있으면 쓸래? 요즘 당근마켓에 올리면 잘 팔린다던데 당근마켓에 팔까? 고민 중이야. 아깝잖아.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지 뭐. 주말에 뭐해? 첫째 언니네 집에 놀러 갈까? 알았어. 점심쯤에 놀러 갈게. 남편도 들리게 통화를 마친 후 주말 점심 전에 저는 밖을 나갔습니다. 첫째 언니 집에 모여서 휴대폰으로 다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언니, 근데 진짜 오늘 올까? 너 제부 있는 곳에서 통화했다며. 그거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다른 때에는 너가 언제 나가는지 모르니까 가져갈 거면 분명 오늘 올 거야. 언니만 믿어봐. 내가 진짜 도둑 잡으려고 CCTV까지 설치할 줄 몰랐네. 그래, 어디 뭐 날도둑이 집 밖에만 있는 줄 알아? 집 안에도 도둑이 살아 숨쉬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현장을 잡아버려야지. 언니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며 핸드폰 어플에 깔려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복도에서 신우랑 시모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곧장 옷방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옷방에 숨겨둔 카메라 소리를 켜고 숨죽여 드렸어요. 아니 오빠, 근데 지난번에 들켰는데 또 가져가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식장에서 진짜 곤란했다니까. 뭐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건데. 너는 좀 그렇게 한꺼번에 다 들고 나가면 어쩌냐? 그러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특이한 거 말고 평범한 거. 사람들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져가. 그래야 안 걸리지. 나도 결혼식에 명품으로 다 휘감고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날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하긴 그 원피스는 디자인이 특이해서 알아보기가 쉬웠겠네. 그냥 이뻐서 가져간 건데 조심해야겠다. 이번엔 가져가고 바로 입고 다니지 말고 좀 뒀다가 가지고 다녀.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간 건 나도 몰랐는데 엄청 아끼는 것들이더라고.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들은 별로 안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라 괜찮을 거야. 남편은 제가 잘 안 쓰는 물건들 위치까지 알려주며 가져가라고 동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조용히 액세서리 쪽을 털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팔찌 너무 이쁘다. 아들, 이거 가져가도 될까? 이거 없어지면 티날까? 잠깐 봐봐.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건 어때? 이것도 예쁘네. 그럼 난 이 팔찌 하나 챙겨야지. 아, 이 목걸이도 너무 예쁘네. 반짝반짝하니. 오빠, 여기 있는 치마들은 언니가 잘 입어? 그건 잘 안 입는 거고. 그리고 신발장에 구두 위쪽 칸에 있는 건 진짜 안 신는 거니까 거기도 봐봐. 운동화 엄청 많아. 아싸, 발 사이즈가 비슷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서 개이득. 나 그럼 신발 보고 있을게. 2개 정도는 가져가면 되겠지? 저는 무슨 매장에 온 줄 알았어요. 마치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처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며 하나씩 챙기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언니들도 혀를 차더라고요. 제 함정에 잘 넘어가준 시댁 식구와 남편 덕분에 증거 영상은 아주 확실하게 얻었죠. 저는 언니들과 함께 증거 영상을 들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언니 집에 잠시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오빠, 내가 할 소리야. 가족끼리 단체로 뭐 하는 짓이야? 가져간 거 다시 되돌려놓지 못할 망정 또 식구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더 훔쳐가? 오빠네는 좋겠다.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장 고소 취하해. 저기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세요? 도둑질해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남편이랑 통화를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언니가 전화기를 가져가서 남편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감빵 보내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일단 내 동생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당장! 처형까지 합세하시면... 합세? 웃기네 진짜. 야,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변명거리가 남아있나 봐? 너네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감히 막내 명품에 손을 대? 그것도 증거이냐 그래서 증거 찾아서 신고까지 해줬더니 뭐? 취합? 감히 지금 어디서 명령질이야? 너네 가족은 좀 혼나봐야겠다. 내가 이 영상 언론사에 다 뿌려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라. 알겠어? 가족끼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걸 신고라뇨. 절도라뇨. 가족? 무슨 소리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해프닝 같은 소리 하네. 물건 훔쳐놓고 뭔 놈의 해프닝이야? 제부, 아니, 제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어차피 윤지랑 제부 둘이 사실혼 관계라 친족 상도례에 해당 안 돼서 똑같이 절도죄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야. 상황 파악이 진짜 안 되나 봐. 우리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대책 없이 신고했을까 봐? 사실 저희는 신혼집도 친정에서 해주신 거고 굳이 혼인신고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서 혼인신고는 안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되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본인도 같이 진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첫째 언니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처형, 죄송합니다. 뭐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별명할 여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취하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빠만 왔어? 어머니랑 아가씨도 오셔야지. 그리고 왜 물건들은 안 가져왔어? 그냥 오빠 혼자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일 줄 알았어? 내가 제부한테 가져간 것들 다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혼자 와서 사과만 하면 끝 하려고 했어? 안 되겠네 진짜. 그럼 우리가 바로 취하해줄 줄 알았나 봐. 우리를 물로 봤나? 사람 더 화나게 만드네 진짜. 제가 와서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같이 다시 올게요. 금방 오겠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물건들도 모두 담아서 가져왔더라고요. 언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탐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면목 없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말렸어야 하는데 똑같이 행동해서 며느리 볼 낯이 없구나. 남편, 신우, 시모 모두 같이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물건이 빠짐없이 다 있는지 확인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하면서 펄쩍 뛰고 증거를 대라고 난리를 치더니 막상 제대로 된 증거가 있으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에서 어물쩍 넘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해서 그냥 취소해주고 싶지 않거든? 결혼할 때도 나 원하는 거 없었던 거 알지? 물론 받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고소 취하 원하면 합의금을 줘. 그럼 취하해줄게. 윤지야, 무슨 합의금이야. 우리 부부잖아. 응, 우리 부부잖아. 근데 오빠가 신뢰를 깨트렸어. 지금 사과하는 것도 진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또 나중에 똑같은 일 생기면? 이번에 확실히 해야지. 다음에 또 그럴 일이 없지. 내가 이렇게까지 사과하잖아. 응? 우리 엄마도 동생도 이렇게 사과하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굳이 합의금까지 갈 필요 없잖아. 안 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야. 합의금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꼭 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취하 안 하면 되니까. 고소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합의금은 너무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도 강경하게 대응했죠.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고소는 취하해줬고요. 아, 그리고 솔직히 신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잖아요. 신우가 자주 명품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던 SNS에 저도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제 옷장에서 신나게 명품을 쓸어 담던 영상에 얼굴만 전부 모자이크해서 올렸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당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름은 넣지 않고 이렇게만 썼네요. 홈 CCTV의 중요성. 당연 신우도 남편도 봤을 테지만 아무도 저한테 찍소리도 못했답니다. 신우의 친구들이 제 계정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친구들한테 전부 들통이 났는지 쪽팔려서 스스로 SNS 계정을 삭제한 거 있죠? 시댁 도둑질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남편 얼굴은 더 꼴보기 싫었어요. 첫째 언니네는 형부랑 조카들도 있어서 오래 지내면 민폐일 것 같아 혼자 지내는 둘째 언니 집에서 당분간 지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지점이라 남편 얼굴 볼 일도 없었거든요. 같은 지점이었으면 부부 사이 좋지 않다고 이상한 소문이란 소문은 다 났을 텐데 지점이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남편도 싹싹 빈 이후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저도 먼저 연락하긴 싫어서 한 달 정도 별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CCTV 설치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거해야겠다 싶어서 핸드폰 어플로 들어갔습니다. 옷방에 설치했었던 홈 CCTV는 남편이 제거했는지 1번 카메라는 꺼져 있었고 복도에 설치한 CCTV는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심심했는데 지난 내역 쑥 훑고 어플을 삭제해야지 싶었는데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신혼집을 여러 번 드나들더라고요. 과거 내역을 싹 훑어본 결과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기간은 제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였죠. 그 외도 상대는 저희 회사 대리로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 대리가 저희 결혼식에 참석도 했었거든요. 시댁 도둑질 사건이 있었던 것도 얼마 전이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그 사이에 바람까지 피고 있었을 줄이야.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음성을 켜고 들어봤습니다. 몰래 차 안에서 만나거나 사람 없는 데만 찾아서 데이트하다가 차장님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다. 거의 나 혼자 자취한다고 보면 돼. 안 들어와. 아마 올해 안에는 이혼하지 않을까? 아 맞다. 혼인신고 안 했지? 그냥 지금도 헤어졌다고 보면 돼.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자기, 이렇게 금방 쪽낼 거 결혼을 왜 했어? 그러게, 윤지랑 결혼하지 말고 자기랑 결혼할 걸 잘못 선택했네. 그래도 잘 사는 처가 덕 많이 봤지. 갈라서고도 당분간은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아무튼 이렇게 금방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선물 받는 기분이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자기 먹고 싶은 걸로 배달시켜 먹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하면서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상간녀는 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까지 같이 찍으며 축하한다고 해줬었는데 저를 기만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댁 도둑질 사건은 정말 귀여운 해프닝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상간녀한테 업무 관련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숨을 크게 들이키고 내쉰 후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보고서 승인권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그 건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확인 후에 승인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후에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밝게 통화하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참,
요즘 강대리님 예뻐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혹시 연애해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알았지들? 네, 저 남자친구 있어요. 사귄 지는 좀 되었는데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가 더 좋아가지고 표정에서 티가 났나 봐요. 아, 그래요? 몰랐네. 결혼할 때 남자친구도 같이 데려오지 그랬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요. 팀장님은 어때요? 결혼 생활 좋아요? 글쎄요. 강대리가 내 남편이랑 같은 부서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저 꼭 불러줘요. 내 결혼식에도 왔는데 나도 당연히 가야지. 정말요? 정말 올 거예요? 꼭 오셔야 해요. 녹음해둬야겠다. 녹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저 업무 통화할 때는 자동 녹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럼 꼭 오세요, 팀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남편의 상간녀가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화가 났지만 그 상간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절 매기는 느낌의 대화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바로 남편한테 가서 따지는 것 말고 제대로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첫째 언니랑 둘째 언니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회의를 했습니다. 진짜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 결혼 반대할 때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 말이 진짜 우리 윤지가 100배 1000배는 아까웠다고. 그 미친 새끼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은 다 하네 다 해. 죽일 놈, 진짜 쳐 죽일 놈. 저보다 더 화가 난 언니들 보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우리가 확실한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언니 친구가 변호사인 거 알지? 물어봤는데 사실혼 관계여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대. 상간녀가 심지어 같은 회사 사람이고 결혼식까지 참가했다고 했지? 신부 대기실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미친년이야 진짜 그거. 결혼식 하면 진짜 올 거냐고 얘기하는 속내 자체도 아주 까맣고 더러워. 지는 행복하게 살 것 같나? 도둑질하는 시댁에 신혼집에서 바람피는 남자애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든든한 첫째 언니 덕분에 소송 관련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불같은 둘째 언니가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욕해줘서 속 시원했죠. 소송 전에 상간녀를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고 10분 정도 지나니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무슨 일로 우리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 같아요? 짐작 가는 건 없어요? 글쎄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모른 척하는 상간녀의 뺨을 내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흥분하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또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죠. 나중에 소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핸드폰 음성 녹음도 켰습니다. 나 강대리 남자친구가 너무 궁금한데. 제 남자친구요? 팀장님이 제 남친이 왜 궁금하시죠? 왜 궁금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눈치챌만 하지 않나? 어머, 설마 차장님이 다 말했나? 그런 얘기 없었는데? 진짜 가증스럽다 강대리. 그래서 언제 헤어지실 거예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결혼 전부터? 대충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나랑 결혼하게 됐어? 차장님이 결혼한다니까. 그럼 그만 만났어야지. 차장님이 자꾸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제가 알고 있다고 하면 당황하거나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꼬셨니? 차장님이 먼저 저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팀장님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아무리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해도 상대가 유부남인데 그걸 또 받아줬니? 저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팀장님은 이제 차장님 사랑 안 한다던데. 굳이 저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른 이유 따위 알아봤자 정신건강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으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남편이 제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회사 대리랑 바람이 났습니다. 였죠. 그리고 그 증거로 홈 CCTV 증거 화면으로 다정한 그들의 모습을 캡처했고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얼굴은 모자이크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그들의 대화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죠. 제 전화기엔 불이 났습니다. 윤지 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아니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은 척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괜찮지 않아요. 아니 강 대리는 자기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 어머, 이 차장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지. 실제로 내 주변에 일어날지는 몰랐네. 심지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유, 내가 화가 다 나네. 신혼집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펴? 그러게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당장 그 지점에 찾아가서 뺨이라도 날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왔거든요. 모든 직원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제자리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너 어디까지 할 셈이야? 뭘? 항상 적반하장으로 화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 인생까지 망칠 거야? 내 인생도 같이 망쳐졌다는 생각은 안 해? 역시나 이번에도 먼저 사과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티격태격하고 있자 부장님이 나섰습니다. 이 차장이 여기 당당히 와서 소란 피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당당하다고 윤 팀장한테 와서 따지는 거지? 누가 보면 윤 팀장이 바람핀 줄 알겠어. 부장님 말씀에 할 말이 없는 남편은 바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소란스러운 틈에도 업무는 해야 했기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대표님 호출을 받아 대표님께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방에 들어가니 남편과 상간녀도 호출을 받았는지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뭐가 억울한지 질질 짜고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윤 팀장 왔어? 앉아봐. 네, 대표님. 지금 회사에서 난리난 게시글 윤 팀장이 직접 올린 게 맞아? 대표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대표님. 제가 직접 올렸고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이 차장이 말해봐. 그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야? 대답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기가... 그럼 강 대리가 얘기해봐. 대표님, 그게... 강 대리 울지 말고 얘기해. 내가 강 대리 위로해주려고 부른 게 아니야. 대표님의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상간녀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멍하게 대표님 방에서 앉아 있었죠. 아, 내가 진짜 살다 별일을 겪어보네.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다고 해서 참석한 게 엊그제 같은데 회사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불륜만 저지른 건가? 둘은, 아니, 이 차장이랑 윤 팀장 결혼한 거 우리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 강 대리도 참석하지 않았어? 아, 울어야 할 사람은 윤 팀장인데 왜 강 대리가 울어? 억울해? 뭐가 억울해서 울어? 지금 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아주 시끌시끌해. 내가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 이 차장이랑 강 대리는 이번 주 내로 그만 정리하는 게 좋겠어.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건 없고 사과는 윤 팀장한테 하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얼굴 들고 회사 다닐 수 있겠어? 나도 이 이상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아.
일단 그렇게 알고 둘은 나가서 정리해.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윤 팀장은 잠깐 남아서 나랑 얘기 좀 더 해.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가차없이 잘랐어요. 저에게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있으면 가라앉기는 하겠지만 견딜 수 있으면 버텨보고 아니면 그만둬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계속 다니겠다고 말씀드리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나왔죠. 나왔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이제 속 시원하세요? 이러려고 어제 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너는 진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자기가 남편 간수 못해서 뺏겨놓고는. 뭘 뺏겨? 뺏긴 적 없어. 뺏은 애가 그렇게 뒤에서 몰래 연애하니? 그리고 별로 갖고 싶지도 않아. 버리는 거야. 너나 가져. 아, 맞다. 결혼식 참석 꼭 해달라고 했지? 내가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줄 테니까 꼭 나한테 청첩장 보내줬으면 좋겠어. 너가 절대 오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난 기필코 너네 결혼식 찾아가서 깽판 쳐줄 자신 있으니까. 너네가 직접 불러. 알겠지? 아, 축의금은 필요 없지. 그동안 내 집에서 둘이 신혼집처럼 썼잖아. 요즘 숙박비가 못해도 1박에 5만 원은 하는데 너넨 나한테 얼마를 줘야 되니? 아, 주인 허락 없이 지냈으니까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 농담이야. 하여튼 그것도 꼭 소송에 포함시켜 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해. 펄쩍 뛰는 둘을 뒤로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의 친구분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속전속결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댁 살고 있는 동네에는 첫째 언니가 몇 명 아줌마들한테 얘기를 흘렸더니 금세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신우랑 시모는 도둑질하고 남편은 바람펴서 잘린 것까지 소문나서 손가락질을 받다가 못 견뎠는지 한 달 만에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녔습니다. 물론 소문의 주인공으로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차차 잠잠해졌고 제가 피해자이다 보니 위로해주시는 분들, 같이 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신혼집으로 지냈던 집은 팔았고 현재는 둘째 언니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둘째 언니는 더더욱 금이야 오기야 하며 저를 더 아껴주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합의금 위자료가 나름 짭짤하더라고요. 버티던 회사는 그만 퇴사해버리고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 두 언니까지 고맙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골목길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단골도 많이 생겼고 커피가 맛있다고 입소문도 많이 나서 회사 다닐 때보다 좀 더 바쁘지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서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속 시원한 결말이지 않나요?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던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저는 이번 추석에 언니랑 베트남 가려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